네, 그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그 R 책입니다. 제가 R인문 소개할 때 그 수업할 때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좋은 책이라고 여기 있는 예제를 좀 따라가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것은 지지 플랫이고요. 지지 플랫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 그 R에서는 지지 플랫이고 파이썬에서는 지지 플랫을 베낀 이제 플랫9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설치가 이제 끝나면은 요거를 그 요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약으로 제가 받지 않고 그냥 플랫9에 있는 모든 함수를 그냥 불러오는 이러한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실습할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이 그 데이터를 이 파이썬 환경에 불러오는 환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 콜앱을 쓰시는 유저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하는 패키지입니다. 콜앱이 이제 아닌 경우는 실습을 하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요 부분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R이랑 파이썬 두 환경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키지라 가지고 환경 설정이 조금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 이제 잘 실습이 안 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실습이 되게 하도록 만들려고 뭐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컴퓨터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상 컴퓨터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업에서 그냥 그렇게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갈 겁니다. 요런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아이고 왜 이러냐. 요 패키지를 이제 불러오고 이 패키지에 들어있는 아이파이썬 모드를 매직으로 불러오면은 요거 두 개를 실행하면은 R이랑 파이썬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셀 위에다가 퍼센트 이제 두 개를 누르고 이제 R이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는 그 R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R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C 1, 2, 3 뭐 이렇게 하면은 A라는 이제 그 벡터 안에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런 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파이썬에서는 이런 게 되지 않는데 R에서는 우리가 벡터로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썼죠. 그리고 더하기 1을 하면은 2, 3, 4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되어 가지고 잘 계산 결과도 수행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요거는 독립적인 R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파이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제든지 이제 A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여기는 파이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파이썬이 없어요. A라는 변수가 없어요. 그 둘이 이제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다시 이제 R로 들어가서 A를 치면은 1, 2, 3이 그대로 뜨겠죠. 여기는 이제 R이니까요. 그렇죠? 이 하나의 노트북에 R이랑 파이썬 이제 두 개의 그 프로그램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되게 독립적이죠. 그렇죠? 아무튼 여기는 R이니까 여기에서 타이디버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거를 이제 불러오면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래서 mpg라고 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데 요 라이브러리를 그 불러오게 되면은 요런 이제 쭉 익숙한 요런 문구와 함께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가 불러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mpg라고 입력을 하면은 어떠한 그 데이터가 티블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R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mpg라고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래서 빼와라, mpg라는 애를 빼와라,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아래에 있는 그 mpg라는 자료 있죠? 이게 파이썬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에서 mpg를 치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불러와져요. 아래에 있던 게 불러와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올 때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은 교수님들이나 이제 어디 이제 강사분들이 무슨 수업을 들을 때 CSV 형태로 뭐 LMS 이런 데다가 데이터 파일을 올려줍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일단 현재 제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살펴보면 여기는 제가 이제 이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 파일이 있었으면은 pd read 언더바 csv mpg.csv를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불러와야 되는데 그런 파일이 없다라고 나오죠. 이 현재 디렉토리에 저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래서 불러온 요 파일은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요거를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요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mpg.csv 파일이 생기죠. 그쵸? 그럼 이제 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굳이 왜 실습을 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요 형태하고 요 형태하고 좀 다르죠. 앞에 되게 기분 나쁜 뭔가가 있습니다. unnamed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인덱스가 이제 쭉 들어가 있죠. 왜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는 거야? 라고 이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인덱스가 그냥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이 요거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요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아까 이제 봤던 대로 첫 번째 컬럼에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비어있는 거에 인덱스가 이렇게 저장되지 않고 다시 저장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깔끔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불러오면 제대로 잘 불러와지죠. 그래갖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 우리가 뭐 mpg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mpg라는 이제 변수 안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실 때 이 방법으로 부르면 됩니다. GitHub 같은데 CSV 파일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요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mpg.csv 파일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저장된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우를 누르고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이제 본 것처럼 read 언더바 csv 아까 파일 이름을 썼는데 그냥 GitHub 주소 그대로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선호하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거 제가 쓸 때 있죠. 뭐 이제 현재 폴더에 막 지정해야 되고 경로 설정해야 되고 이런 거 되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GitHub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는 그냥 따로 올려놔갖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GitHub를 하시면은 이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시면 편합니다.
아무튼 이제 실컷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뭔지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죠.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중요한 변수 위주로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변수 있죠. 요거는 자동차의 엔진 크기를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HWY는 HWY 요거는 그 연료의 효율을 의미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거는 그 동일한 연료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냐, 요거를 따지는 변수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제가 레퍼런스로 건 책 있죠, 아까? 그 책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이제 발췌해 갖고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R 스튜디오나 이제 이런 거를 키시고 물음표하고 MPG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스튜디오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그 대충 쳐보면은 이렇게 변수 설명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넘버 오브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자동차 잘 모르면은 저게 사실 무슨 변수인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이 그렇게 뭐 썩 친절하진 않은데 그래도 찾아가면서 궁금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더라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요 2개 정도만 알면은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산전도를 그릴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패키지가 맵플란 라이브러리랑 시본을 위주로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플랫라인이라는 패키지를 위주로 배워볼 거예요. 앞으로 쭉 꽤 오랜 시간 동안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라인이 찰스 미나드가 말한 이제 그러한 그래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2차원에 여러 개의 그 패널을 만들어 갖고 고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그러한 방식에 되게 이제 특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플랫라인이라는 패키지를 위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배우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아래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때 지지플랫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지지플랫을 그냥 공짜로 배우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문법이 똑같아요.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산점도 그냥 간단한 산점도 2차원 변수를 그러니까 그리는 거죠. 하나는 이제 X축의 변수를 하나 넣고 하나는 이제 Y축의 변수를 하나 넣고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 일단은 이렇게 그립니다. 지지플랫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언을 해줘요.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지지플랫하고 이제 데이터는 MPG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옴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옴은 어떤 그림에 있는 뭐 산점도나 이제 라인 플랫 같은 걸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점도는 이제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고 라인 플랫은 이제 어떠한 그 그림 위에 선이 있을 텐데 그 점이나 선을 지옴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점으로 그릴 거니까 포인트 지옴을 사용할 거예요. 그 포인트 지옴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그릴 건데 포인트 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점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찍을지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아까 여기 있던 얘 있죠. 자동차의 엔진 크기를 의미하는 DISPL 변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Y는
HWY를 쓰도록 할 건데 요거 두 개를 그 AS라는 거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되게 이제 그 익숙하지 않죠. 이게 그냥 플랫 라인으로 그리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X축이 아까 뭐였지? 자동차 엔진의 크기이고 HWY가 연료의 효율인데, 그렇죠? 연료의 효율이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 연료를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의미라는 건데, 자동차의 이제 엔진이 클수록, 그렇죠? 엔진이 클수록 그 효율이 별로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엔진이 크면 이제 무거운 차일 거니까 연비가 좋지는 않겠죠. 요거가 이제 되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요거보다 좀 더 간략하게 이제 된 버전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매핑을 지워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쵸? 요거하고 이제 매핑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요게 지지플랫이라는 거를, 아니 그 플랫9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왜 자꾸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메플 라이브러리나 이제 시본도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이거를 하냐, 이제 여러 개 패키지들을 소개하는 장점도 있긴 한데, 일단 이게 그 얘를 배우면은 아래서 시각하는 거는 좀 거저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파이썬에서 한 거죠. 플랫9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래서 지지플랫2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아래서도 이제 지지플랫2를 이용해서 산점들을 한번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할 거예요. 지지플랫2를 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아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mpg라는 데이터가 이제 티블 형태로 여기는 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 그 다운표 있죠. 다운표만 제거를 하면 돼요. 컬럼 이름에 들어가는 다운표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똑같이 그려져요. 그렇죠? 그림이 조금 예쁘지 않으니까 여기에 좀 이 폭을 이렇게 조절하는 옵션을 주면은 이게 좀 넓게 그려지게 됩니다. 아무튼 똑같이 그려져요. 진짜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그 DF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그 컬럼 이름을 쓸 때 아래서는 티블이지. 다운표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그 아래에 있는 지지플라2를 파이썬에서 그냥 대놓고 베낀 거라 가지고 문법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타겟이 뭐냐면은 아래에서 지지플라2를 이제 잘 쓰는 사람들이 파이썬에 와가지고 쉽게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파이썬에서 지지플라2래 플랫9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모든 문법을 아래에서 그냥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파이썬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 이제 처음 방식 어떤 이제 명령을 이제 쭉 써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 말고 약간 그 그림을 우리 매프란 라이브러리에서 어렵게 그리는 방법 막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별로 컨트롤하면서 그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객체지향적인 느낌으로 좀 산점도를 그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해요. 첫 번째 스텝이 그 도화지를 준비한다.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FIG라는 애를 만들 건데 이거는 매판 라이브러리에 있는 피규어 오브젝트는 아니고 하여튼 좀 다릅니다. 데이터는 MPG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FIG를 눌러보면은 빈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저 타입을 찍어보면은 플랫9 지지플랫이라는 이제 그 어떠한 자료형이 나오는데 이게 매플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FIG랑은 자료형이 좀 다르죠. 아무튼 그래도 이게 도화지의 느낌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일하게 FIG라는 변수로 받았습니다. 이 도화지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에서는 그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그 정렬을 할지 그러니까 변수하고 여기를 이제 신미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AS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신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테틱의 약자인데 이 단계에서 AES라고 치고 그러니까 그냥 X는 DISPL이라는 거를 내가 그릴 거고 Y는 HWY라는 거를 Y축에 그릴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마치 이런 딕셔너리가 있는 것처럼 X는 뭐 그다음 Y는 뭐 이렇게 매핑을 정의를 해줍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 꼴로 만들어주면은 진짜 딕셔너리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 자료형 자체가 딕셔너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쵸? 자료형은 딕셔너리가 아니죠. 근데 그냥 딕셔너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매핑을 하는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X축에는 뭐를 넣고 Y축에는 뭐를 넣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정리한 그 규칙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칙을 만들었으면 규칙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 지형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인트 지형을 만드는 방법은 지용 포인트 여기에서 매핑을 이제 어떻게 할지 설정한 A1이라는 거에다가 내가 매핑을 어떻게 할지 X축에다 뭘 넣고 Y축에다 뭘 넣을지를 정의를 해줬죠. 그러니까 매핑을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포인트 지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래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그러면 뭔가 이제 생기는데 이 오브젝트를 제가 포인트 1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뭐가 된 거냐면은 그 포인트 지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점들을 그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점들을 어떻게 그리냐? 그 A 여기에 설정된 표를 보고 그리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 그 X랑 Y라는 그 규칙에 이제 점들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되어 있는 거를 도화지에 그러니까 피규어 오브젝트하고 그 포인트 지옴을 겹쳐 가지고 합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과정인데 지금 FIG에는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포인트 1을 치면은 그냥 뭐가 어디에 뭔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냥 표시만 됩니다. 이 주소에 포인트 1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죠. 보이지도 않고 이게 보이게 하려면은 이 포인트들을 도화지로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객체지향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2차원이에요. 2차원. 그러니까 X축에 예를 놓고 Y축에 예를 놓고 그냥 스캐터 플롯 그린 거예요. 그쵸? 3차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색깔이나 뭐 형태나 뭐를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에 패널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관찰해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제조사가 있고 뭐 모델도 있고 그렇죠? 뭐 이게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 클래스도 내가 산점도를 그릴 때 함께 좀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라는 변수도. 그래서 목표는 그 이제 3차원을 그렸는데 X축에는 Y축에는 요거 두 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변수를 더 그러니까 클래스를 더 이제 그려볼 건데 뭐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클래스는 그래도 그 뭐 그 차종에 따른 이제 어떤 크기를 의미하니까 크기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했던 그 데이터를 처음 그렸던 방식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 지옴을 만들어 갖고 합칠 건데 매핑 규칙은 요거 이제 생략해도 되는데 그냥 처음에 이제 연습의 의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규칙을 정의한 애를 또 만들 건데 내가 이제 x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라는 신비성에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규칙이 x축에는 요 변수, y축에는 요 변수를 배치하고 그 클래스라는 변수는 사이즈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이 변수를 표현해줘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이 산정도에서 클래스별로 이제 크기가 이제 좀 다르게 SUV는 되게 이제 크고 이제 뭐 컴팩트 이런 건 좀 작은 크기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게 그 교재에서 데이터를 좀 잘 정리한 건데 이 차의 크기를 보고 얘가 크기를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변수들의 이제 순서대로 이제 크기가 이제 정리된 건데 그 순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차의 크기하고 좀 어떻게 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크기로 표현을 해도 차의 이제 그 크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점의 크기를 변경해서 요거를 그릴 수도 있고,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점도하고 투명도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하고 이 규칙에 사이즈 대신에 이제 투명도를 의미하는 알파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투명도에 따라 가지고 이 7가지인가? 맞지? 7가지 이제 클래스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 투명도가 그러니까 불투명할수록 진할수록 이제 그 SUV 그다음에 되게 이제 투명한 요러한 거는 이제 작은 차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투명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하고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클래스로 놓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이제 불투명할수록 이제 큰 차, 그쵸? 이제 투명도하고 이제 클래스가 동시에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게 그 이 카테고리별로 형태를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마커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클래스 대신에 이렇게 쉐입을 알파하고 사이즈 대신에 이제 쉐입이라는 변수를 써주게 되면은 이 산점도가 아까 이제 다 동그라미 모양이었는데 이제 어떤 거는 동그라미고 이제 뭐 그 잘 보이지는 않네요. 어떤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고 하여튼 어떤 거는 이제 그 뭐야 세모 모양도 있고 그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3차원 변수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각각에 대한 범주가 이제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저는 그냥 제일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색깔로 구분하는 게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 요런 거는 잘 구분이 안 되고 얘는 좀 구분이 그래도 되고 그쵸 투명도나 이제 뭐 그 크기 같은 건 좀 구분이 되고 색깔도 좀 구분이 이제 잘 되고 이제 요런 게 있죠. 얘는 이제 잘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여기에 에스테틱에 좋은 그 속성들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x나 y축이 이제 좋은 속성들이고 그러니까 변수를 구분하기에 되게 좋은 속성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색깔이나 이제 크기 이제 요런 게 이제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핑을 할 때 좋은 것들부터 매핑을 하고 안 좋은 거를 이제 나중에 매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뜻에 맞는 거를 이제 매핑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센스를 좀 발휘하면 좋습니다. 그 요거는 다 이제 명령식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그 객체지향적인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중간에 이제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몰라갖고
요런 식으로 매핑 규칙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내가 A2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A1은 아까 만든 요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A2는 이제 요런 규칙이 있죠? 그쵸? A2는 요런 규칙이었죠? 자, 내가 A2라는 규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 지옴을 새로 만들 건데, 지옴, 포인트. A2라는 거를 만들어서 포인트 지점을 새로 만들고 그 포인트 지점을 포인트 2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1으로 포인트 지점을 만들었고 포인트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포인트 2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FIG에는 여전히 이제 비어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포인트 2를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포인트 1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 분리해 가지고 내가 입맛에 맞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산점도,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요 적합성 같은 거를 같이 넣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처음에는 그 색깔 구분이 없는 포인트 지옴, 그러니까 포인트 1 있죠. 그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IG에다가 요렇게 합쳐진다고 했죠. 그렇죠? 요 합쳐진 상태에서 제가 지옴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스무스라는 지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라는 지원은 지금 어떠한 매핑 규칙을 따를 거냐면 얘가 이제 매핑 규칙 A1이었고 얘는 이제 규칙 이제 A2였는데 이 스무스는 지금 여기에는 색깔이 없죠. 그렇죠? X, Y에 대해 갖고 이런 어떤 추세선을 만드는 건데 추세선에는 그 A2 그러니까 이 컬러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A1이라는 매핑 규칙에 따라 가지고 내가 스무스한 뭔가 이제 선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 라인 그냥 라인이라고 하자. 라인 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옴이 또 하나 만들어져요.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빼버리면은 얘만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요거를 하면은 얘만 나오게 되고. 그렇죠? 같이 하면은 같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서 원하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논리면은 이 논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 1을 하면은 이렇게 뿌려지고 포인트 2를 하면 얘가 뿌려진다고 했잖아요. 색깔 있는 거. 여기에서 포인트 2를 하는데 라인을 1로 잡아주면은 색깔 있는 거에 요 포인트 지점이 만들어서 구워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방금 그린 요 그림 있죠? 요거를 이제 명령어로 그리려면은 지지플랫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일단 만들고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옴 언더바 포인트 해가지고 포인트 지옴을 만들 건데 매핑은 X축에 이제 DIS PL을 놓고 Y는 WY를 놓고 컬러는 클래스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여기까지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내가 지온 스무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뿌려줄 건데, 이번에는 매핑을 이제 x에는 dis pl까지만 x하고 y까지만 이제 넣는다고 했죠. 그쵸? 이 스무스 지음을 만들 때는 그냥 x하고 y만 놓고 요런 그 검은 선 하나를 긋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쵸? 요렇게 그을 수 있죠. 이 너무 기니까 요런 식으로 바꿔서 쓰고 싶습니다. 그쵸? 근데 안 되니까 이 줄 넘어가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요 연선자를 넣어주면은 그려집니다. 자, 이제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요것도 이제 R에서는 그 공통적인 매핑 규칙 있죠. 공통적인 매핑 규칙이, 여기가 지금 매핑 규칙이 얘하고 얘는 지금 공통이고, 얘는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는 추가점이 추가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 공통적인 매핑 규칙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빼냐면은 여기에서 매핑하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 도화지 단계에서 이렇게 앞으로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남은 규칙은 얘만 남고 이쪽은 남은 규칙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똑같은 그림이 돼요. 그럼 이제 그냥 이 그림 전체의 매핑 규칙은 이제 이게 공통인데 x하고 y는 이거를 넣을 거야. 이거는 그냥 공통이야 라고 그냥 선언을 하고, 근데 포인트 지음을 만들 때는 추가적으로 클래스를 컬러에 매핑해줘.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을 때는 뭐 그 컬러를 매핑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 우리가 공통으로 선택할 때 이 규칙대로 라인을 추세선을 그어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아래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아래서 쓰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도 좀 크게 해주고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따옴표만 제거하면 거의 된다고 했죠.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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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아래는 이런 줄바꿈 문법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해주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면은,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색이 좀 다르고, 중요한 점은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같이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 자세히 보면 워닝이 있는데 아직은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좀 지연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유일한 퍼포먼스 차이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계속 좀 비교하면서 해봤는데, 이 추세선을 그릴 때 컨피던스 인터벌이 여기서는 안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그려집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굳이 뭐 파이썬에서 내가 이거를 그려야 되겠다 뭐 그러면 그거를 찾기보다는 그냥 뭐 그럴 때는 아래 가갖고 그리면 되죠. 어차피 우리는 문법을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배우면은 얘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3차원 데이터고, 뭐 3차원 데이터인데 패널은 제가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이제 선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쵸? 색이랑 아까 아니 크기하고 알파를 이제 동시에 봤거든. 뭐 요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3차원 데이터라고 해도 그 신미성 있죠. 그러니까 AES에 내가 꼭 세 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X, Y를 쓰고 내가 이제 그 두 개의 신미성의 클래스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매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3차원 데이터까지 이제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차원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